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 인장 압축 및 전단의 네 번째 시간인 탄성, 소성 및 크리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길지 않아요. 금방 끝날 예정이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과연 하중이 제거되고 재료가 하중을 받지 않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그동안에 이제 하중을 계속 점진적으로 크게 주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하중을 주고 나서 제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탄성 거동과 부분 탄성 거동을 한번 살펴보면, 탄성 거동이라는 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봤던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 이 선도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겠죠? 근데 A점까지 갔다가 힘을 놓는 경우, 근데 그 A점이 탄성 한도라고 불리는 E점을 넘지 않은 선에서 힘을 다시 제거했을 때 이 물체는 다시 이 선도를 따라서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E점 탄성 한도를 넘지 않는 이 구간을 탄성 구간이라고 하고, 그걸 넘는 구간을 소성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탄성 구간 내에서는 힘을 주었다가 제거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대로 돌아온다는 얘기. 그런데 만약 탄성 한도인 E점을 넘어서서까지 힘을 주었다가 제거하는 경우, B점까지 주었다가 제거하는 경우는 이 선도대로 다시 오지 못하고요. 다음과 같은 기울기의 직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변형률이 제로로 되질 못하고 이만큼 잔류 변형률이 생기게 돼요. 그렇겠죠. 어떤 물체를 너무 과하게 늘렸다가 놓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느 정도 변형된 상태로 남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시점까지 거릴 잔류 변형률, 그리고 원래는 P점에서는 이만큼 변형이 일어났었는데 C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만큼은 탄성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성과 소성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래서 탄성은 하중 제거지 원래 치수로 돌아가는 재료의 성질이고, 소성은 탄성 한도 이상에서 비탄성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재료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각각의 이 케이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탄성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5위 구간, 5에서 2 구간, 2점을 넘지 않는 구간을 탄성 구간이라고 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구간 중에 점 A까지 하중을 가한 후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복귀한다고. 그런데 5위 구간은 꼭 직선일 필요는 없고요. 직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초기 구간은 직선이고 그 구간을 비례 한도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전 시간에서도 나왔었죠. 비례 한도라는 말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탄성 한도를 지난 EF 구간을 비탄성 구간이라고 하고요. 비탄성 구간에서는 어떤 일정 점까지 힘을 가했다가 하중을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점으로 복귀하는데요. 이때 그럼 어떤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 BC의 기울기는 바로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하게 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점에서 하중은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잔류 변형률이 OC만큼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영구 변형률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러한
이때 이제 EF 구간을 소성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재료의 내부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봉의 잔류 신장량은 0.9셋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B점에서의 변형률 OD 중에 CD만큼을 탄성 회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점은 탄성 한도라고 불리면서 보통은 앞에서 배운 비례온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탄성 한도를 넘어서 소성 구간에서 힘을 줬다가 제거한 후에 다시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 재료의 하중 재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성 한도 2점을 지나서 B점까지 힘을 주면 원래 원점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했었죠? 접선의 기울기대로. 그러면 이 물체에 또다시 힘을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힘을 작용하게 되면 바로 이 떨어졌던 이 CB를 따라서 다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BF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하중을 제거했을 때 BC의 직선을 따라 하중이 제거되고 BC의 기울기는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OC만큼의 연구 변형률이 남게 된다고 했는데 재작용했을 때는 C점을 원점으로 하는 새로운 커브가 생긴다. 이제 더 이상 이 커브로는 돌아갈 수 없고요. 이 커브로는 돌아갈 수 없고요. 이 새로운 커브 CBF만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점을 도달 후엔 BF를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또 BF 구간 내 임의의 점에서 하중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여기서 만약에 또 힘을 줬다가 놓으면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BC의 평행한 선을 따라서 다시 하중이 제거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이었나요? 크리프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었어요.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크리프라는 거는 장시간에 걸쳐서 하중을 작용시킬 때 추가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힘을 줄 때 정적인 하중이 있고 동적인 하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 정적인 하중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시간의 개념이 들어갈 경우에 사실 정적인 힘인데 어떤 정해진 10N의 힘만 주는 건데 그걸 주고 나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약간의 추가적인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서히 10N을 줬으면 사실은 시간 t0가 되면 이만큼 변형이 생기고 멈춰야 되는데 그대로 힘을 계속 주면 오랜 시간 주게 되면 얘가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감에 따라 추가의 하중이 없는데도 더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변형이 계속 증가한다. 이게 크리프고요. 또 다른 크리프 현상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고정된 와이어 그래서 양쪽 벽에 이제 이렇게 와이어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와이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와이어에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약간 줄어들겠죠. 그래서 처음엔 서서히 힘을 줘서 이만큼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다가 그리고 오랜 시간을 그대로 두면 점점 살짝 스트레스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와이어의 응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작아진 그걸 이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완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걸 이제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재료의 경우 상온에서는 그 크기가 작아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상온에서는. 근데 고온에서는 크리프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굉장히 짧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앞에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